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침내 정몽규 회장이 공식석상에 나와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회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에게 걸린 100억 원대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후임 감독은 누가 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한준TV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에게 줘야 할 위약금을 깎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후임 감독은 국내 감독으로 결정된 가운데 울산 HD 홍명보 감독이 최선이라는 현장의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최신 보도, 그리고 한준TV가 확보한 독점 정보를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월 16일 금요일에 정몽규 회장의 공식 발표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사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임원회의가 진행 중인 과정 속에 경질 통보를 받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모든 선수들과 나의 코칭 스태프, 모든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또 13연속 무패 과정이라든지 아시안컵 준결승에 오른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지지해준 것을 감사한다, 계속 한국 축구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본인이 떠나게 된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전화를 통한 경질 통보로 이어졌다라고 알려졌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결정을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발표했던 것은 정몽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나왔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교체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남게 되는데요. 11개월간의 최단 기간 경질 감독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신태용 감독이 12개월, 홍명보 감독이 13개월을 맡았던 것은 월드컵을 앞둔 시점, 그러니까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긴급하게 선임돼서 대회를 치르고 물러났기 때문에 경질이라기보다는 조금의 해임과 이제 계약 만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홍명보 감독은 다음 아시안컵까지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면서 단명하게 됐긴 했는데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대표팀도 이끌었었고 또 올림픽 대표팀도 이끌었었고 그동안 이제 한국의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면서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최단 기간 경질일 뿐 아니라 최악의 기록을 남긴 감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결정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교체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오늘 협회 주요 임원진과 본부장급 간부 직원들이 모여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모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대표팀 자문기구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경기 운영 능력, 선수단 관리, 근무 태도 등에서 문제를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를 건의했고 이날 소집된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 이에 앞서 새로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새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선수단 내부 문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작년 3월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데뷔전이었던 친선 경기 콜롬비아전부터 이번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까지 총 17차례 공식 경기를 치러 8승 6무 3패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서 정몽규 회장이 사과의 말을 담은 발표문을 낭독했는데요. 그 내용 이후에 또 기자회견 질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발표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입니다.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이번 아시안컵을 마치고 대표팀의 경기 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논의했고 오늘 오전 협회 집행부 임원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용, 선수 관리,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단순히 스포츠팀을 넘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논의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재개 전에 사령탑 교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와 더불어서 축구 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력 강화 위원장 또 차기 감독 현임 작업을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즉 협회의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김판곤 위원장, 홍명보 전무이사 체제에서 이 위원장에게도 큰 권력이 주어지고 또 결정권이 있었던 전력 강화 위원회였는데 이들에 대한 좀 인기와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던 것이 조금 부담이었을까요? 뭐 사실 어떤 과정이었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전력 강화 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유명무실했고 실제로 기능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아무런 실권도 없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서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죠. 통상적으로는 이런 전력 강화 위원장, 테크니컬 디렉터가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정몽규 회장의 결재 없이 독단으로 진행될 수 없겠지만 정몽규 회장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바꿀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못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협회 회장이 뭐 최종적으로 뭔가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재논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줄 수 있어도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각 위원회의 분야에서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편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인물이 또 전력 강화 위원장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벌어졌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의 충돌 상황과 내분설에 대해서 선수단 내부 문제에 대한 정몽규 회장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일이 있었는데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가운데 예민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 중대하게 살펴야 할 부분과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이나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관리 문제, 선수 관리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보다도 이 상황이 외신을 통해서 언급되거나 언론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더 앞으로 대표팀이 흔들리게 된 상황이 됐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협회에서 만약에 이 상황을 인정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인정했다면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알렸어야 하는데 지금 다양한 썰들이 난무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 혼돈이 되고 있어요. 뭐 저희도 이제 이강인 선수 측의 해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아, 그건 믿을 수 있냐, 거기서 뭐 실명을 걸고 얘기했다고 해도 당연히 이강인 선수 측에 맞춘 그런 입장을 뭐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만약 기자들이 영국의 언론의 보도를 물어봤을 때 인정을 할 거라면 인정을 함과 동시에 아, 그때 정확하게는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야지 많은 확대 재생산과 왜곡된 상황과 루머가 난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사실 인터넷상으로 지어낸 주작된 소설까지도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상황을 협회가 알리지 않았고 이날조차도 알리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빨리 현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고, 결국에는 이날 역시도 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알리는 이 회견과 또한 대표팀의 선수단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상황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표팀을 차출하지 않는 것밖에 없는데 향후 이제 새로운 감독과 논의할 문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여론들과 지적들과 비판들과 또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어느 정도 잘못을 했고 어떤 정도 잘못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징계라든지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 본인이 조만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앞서서 선수에게 맡길 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내부 정리와 교통 정리를 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위약금 처리 문제, 이 위약금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즉 사제 출연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아시다시피 29억 원 정도입니다. 220만 달러죠. 자녀 계약 기간의 연봉을 모두 경질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조항은 모든 감독들에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자녀 연봉은 70억 정도고 코칭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1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접촉한 정보에 따르면 이게 뭐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이제 관계자를 통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화로 경질을 알리는 과정 속에 위약금을 조금 낮추는 협상을 진행을 했다. 이제 뭐 이제 공식
공식적인 테이블을 열었다기보다는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러면서 현재 위약금을 절반 정도만 이제 지급하는 2년이라고 졌을 때 반년 정도만 지급하는 형태로 낮추기 위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뭐 클린스만 감독이 돈이 궁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한 푼도 안 받고 나가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낮추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절반 정도를 낮출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사실 정몽규 회장이 한 2-30억 정도 사재를 대표팀을 위해서 또 협회를 위해서 사재를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자녀 연봉 중에 이제 1년치 연봉 한 29억이니까 한 20억에서 20억 안팎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코치진에게 줘야 할 돈을 협회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분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거를 뭐 일시불로 지급하기보다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처럼 좀 분납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클린스만 감독이 수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100억 원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좀 가고 있고 회장 본인도 여기에 사재를 어느 정도 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 이제 선거에 정몽규 회장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단독 후보다 보니까 거의 뭐 당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4선 연임이 가능해집니다. 국제 스포츠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제 연임이 가능해지고 또 본인의 이제 이 사퇴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 내가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선까지만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임이 지금은 가능해졌다. 4선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 4선을 도전하겠다. 가능하다면 도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한체육회의 승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요건을 갖추고 말씀드린 아시아축구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4선 연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뭐 게다가 지금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해결한 이후에 또 이후 대표팀의 운영과 전력강화위원회 운영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 상황을 살피고 또 지적하고 또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국내파 지도자가 유력하고 또 임시감독 체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이 국내 지도자이며 2월 안에 서임한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지도자는 잠깐 맡고 이제 이후에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시감독이 아니라 정식 감독으로 앞으로 쭉 대표팀을 이끌어갈 월드컵 본선까지 맡길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급된 후보군이 이제 사진에 나온 홍명보 울산 감독, 황선홍 현재 올림픽 대표팀 감독 그리고 현재는 무직 상황인 최용수 전 서울 강원 감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학범 감독,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인데요. 이 리스트 중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현재 계약 관계와 또 대표팀을 지금 맡았을 때 어떤 그 효과와 어떤 리더십을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김기동 감독과 김학범 감독은 이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하더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제 막 FC 서울 감독으로 부임해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뭔가 시작하고 있는 관계인데 여기서 데려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학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부임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감독을 데려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황선옥 감독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당장 8월에 개막할 파리 올림픽이고 그 파리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4월 달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3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을 병행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과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3명을 꼽자면 홍명보 울산 감독 그리고 이제 현재 무직 상태인 최용수 감독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인데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6월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월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K리그라든지 국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청대와 올대와 국대를 모두 총괄하면서 꽤 큰 영향력과 꽤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려온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한다면 홍명보 감독과 최용수 감독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은 한국 축구의 최대 위기이자 또 이번 월드컵이 너무나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팀 감독의 경험이 없는 분이 들어와서 이 사태, 지금 대표팀의 내부 문제까지 있는 이 사태를 정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최용수 감독이 분명히 K리그에서 많은 검증을 마쳤던 지도자이긴 하지만 게다가 최근
강원에서의 성과가 좀 아쉬운 가운데 또 강원에서 물러나게 됐던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 대표팀 감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대표팀 감독의 경험이 있고 현재 대표팀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울산 HD의 감독이긴 하지만 이미 울산 감독으로 2차례나 K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던 홍명보 감독이라면 울산 구단 측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홍명보 감독을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는 이런 좀 협상과 좀 대승적 차원의 논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챔 대회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홍명보 감독은 최근 K리그 연속 우승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성과도 냈고 또 이미 청소년 대표팀 월드컵을 통해서도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대표 선수로도 많은 성과를 이뤘고, 무엇보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선임돼서 많은 논란과 좀 아쉬움 속에 이제 물러났고 그게 본인의 커리어의 최대 불명예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회하고자 하는 분명한 또 의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홍명보 감독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이 미국에서도 프로 생활을 하면서 현역 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열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많은 또 네트워크와 또 많은 지식과 많은 이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파와 유럽파 선수들에 대한 판단과 현재 전술적으로나 또 현재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던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K리그와 울산 HD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데려가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물론 K리그도 중요하고 울산 HD도 중요하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와 또 그 이후의 지도력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결국엔 한국 축구가 전반적으로 K리그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팀도 잘 돼야 된다. 월드컵도 잘 돼야 된다. 특히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역대 최대 규모와 역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이번 월드컵을 우리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야말로 가장 현재 후임으로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큰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대세가 될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협회에서도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진행할 것 같은데요. 대표팀이 3월 21일 저녁 8시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전 3차전 경기를 치르고 또 3월 26일에 곧바로 원정 경기를 치르잖아요. 하루빨리 이제 새로운 감독을 정하고 새로운 대표팀 명단도 추리고 또 새로운 감독이 대표팀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분석과 전망대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울산 HD와의 원만한 또 협의를 통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지,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축구계의 독점적인 소식들, 그리고 축구계의 한국 매체들의 보도 분석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